자, 오늘 딥시크 막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요 1월 27일 날 마이너스 16%대, 자 금요일장까지 합치면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오늘 시작 초반에는 일단은 시간에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5%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총 합치게 되면 뭐 한 22%대 아주 강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좀 빠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선 반영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반등 없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 우리 연휴 동안에 빠진 이 하락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7.40,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빠지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오늘 오전장 미 증시의 오전장까지는 일단은 한 20% 가까이 빠지고 오늘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국산 AI 딥시크의 등장,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이 조상님들 모셔야 되고 친구 가족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또 자 이 친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봐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 주가 증시에 제일 많은 키워드가 뭐 딥시크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핸드폰 모바일 볼 때마다 중국산 딥시크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이 좀 알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는데 우리가 너무 깊게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 알 필요 없고 현장의 현 시점에서 어떤 내용인지만 파악하고 우리의 매매는 딥시크 쪽 수혜와 그리고 지금 피해 업종인만 파악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시크는 이유는 뭐냐?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강타한 이유는 뭐냐?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발표에 빅테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880조가 날라갔고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만약에 오전장 오늘 시간에 지금 한 5%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00조 가까이 좀 이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에 이 급락과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증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딥시크가 뭐길래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오고 있나라고 보게 되면, 딥시크는요 2024년 5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한 중국 AI 스타트업 회사 이름이자 이 회사의 AI 모델 이름입니다. 자 2024년 11월 딥시크는 첫 번째는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작년 5월이었죠. 한층 더 발전한 딥시크 V2를 출시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존재감은 사실상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에도 AI 쪽도 많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까지도 대부분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크로바 X 같은 그런 존재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만 평가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딥시크 V 버전 V3가 2024년 작년 말에 나왔고 그 후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던 모델인 R1 딥시크 R1이 1월 달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돌풍을 일으킨 거죠. 이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딥시크 등장이 AI 충격 빠뜨린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입니다. 자, 딥시크의 개발 비용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쓰는 비용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 뭐 여러분들 저번에 그때 며칠이죠? 24일 저녁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10% 이상 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고향 내려가는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녁 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애들 막 화장실 고속도로 지날 때 휴게소 지날 때마다 화장실 가야 된다. 또 뭐 이 호두 과자
사달라, 뭐 소떡 사달라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 조용해 지금 뭔데 이거 하면서 계속 딥시크가 뭔지 계속 봤는데, 예전에 이 이제 V3 나왔을 때 그 전에 좀 알고는 있었지만은 뭐 이 땅에 대해서 뭐 크로바 X 같이 느낌이 들었는데, 요번에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10분의 1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났게 됐는데, 자, 딥시크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딥시크 V3 개발에 들인 비용이 하나로 겨우 7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엔비디아의 H100의 이 훈련 비용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료의 신뢰성은 사실 좀 많이 의구심이 냅니다. 사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저는 사실 믿진 않아요. 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또, 그렇죠? 저는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팩트 기준으로는, 팩트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과도한 비용이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 해도 저비용, 자, 이 의구심은 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팩트 기준에서는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왜 딥시크 쇼크인가를 체크하게 되면 저비용 고성능 AI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서 언급해 드렸지만은 딥시크는 2023년도부터 꾸준히 발표했었던 모델인 만큼 아주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도 6, 7개 있는데 그 안에 먹혀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에 크로바 X도 있었는데, 자,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했었죠. 자, 또한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텍스트, 자, 이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텍스트 학습 이후에 영상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가깝기 때문에 딥시크에 인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028년 늦으면 2027년까지가 대부분이 텍스트 학습으로 인한 추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추론으로 낼 수 있는 것까지, 다시 말해서 2027년까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LLM의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2028년부터는 사실상 영상 학습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고사양을 쓰지 않으면 사실상 다음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요번 모델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기에는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팩트는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왔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장 충격. 자, 시장 충격이 사실상 시장 충격이 온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래 지금 며칠 동안 보신 것처럼 미국의 딥시크가 미국 AI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우려 때문으로 저는 사실상 좀 판단이 됩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 충격인데, 이 고사양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칩이 어디에서 구해서 이 정도의 이 성능 효과를 낼 수 있었냐? 지금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로 보고 있죠. 지금 AI 반도체의 엔비디아 수출 물량의 아시아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 AI 반도체를 받은 만큼의 데이터 센터가 없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많은 이 반도체 칩을 받아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받아가지고 개인들이 각자 집에 다 깔아놓냐? 그게 아니죠. 지금 제일 의심나는 거는 사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들어간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에 대한 어디로 지금 흘러가냐? 중국으로 갔다라는 영향으로 조만간 이제 싱가포르의 관세가 한 번 더 관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으로 딱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야, 이거는
이게 이 그림이 딱 맞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리얼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모았던 거는 오픈 AI가 시장에 이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걸 챗 GPT가 모두 다 모아가지고 저장했었죠. 근데 딥시크가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든 몰래 어디 간지 모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다 빼갔다. 다 빼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딥시크의 직접 학습한 것이 아니라 딥시크가 직접 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딥시크가 직접 학습한 것이 아니라 챗 GPT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며 복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이 칩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지금 움직였냐? 뭐 당연히 싱가포르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 나라에서 뭐 진행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관세가 조만간 크게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월 3일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딥시크 때문일까라고 보게 된다면 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은 딥시크 쇼크가 있었던 이후에 첫 거래일이 언제였냐? 저번 주 금요일이었었죠. 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코스피가 0.7에 코스닥은 오히려 더 개파랗게 양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06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자, 2월 23일 오늘, 자, 2월 3일 오늘, 자,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의 현실화되자마자 나스닥 선물 시장이 개장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충격을 받았는데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2.2에서 시작했습니다. 2.2에서 오후장이 되어 오후장까지 2.6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자, 이 양지수 모두 다 장중에는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 내다가 오후장 들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인 하락, 자, 프리마켓에서 이 하락률이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니 자, 우리나라도 프로그램에 엮여 있는 자금들의 물량이 오늘 오후장까지 걷어들이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였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대 급락 이후에 한 2.8%대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하락이 멈추면서 좀 하락을 좀 멈추는 자리에서부터 2시부터 약간의 반등은 나타났지만 사실 양현 선물 대량의 매도 물량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바람에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하락은 좀 멈춰졌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이 지금 오히려 더 오늘은 딥시크 쪽의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쪽 때문에 지금 반도체 딥시크 영향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보편 관세로 현실화되자마자 나스닥 선물 붕괴되고 그리고 국내 증시 충격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딥시크 충격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이면에서는 글로벌 무역 전쟁 격화됨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오늘 시장에 양 시장 모두 다 자, 2%대 3%대 급락장이 오늘 전개되는 것이 자,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역전쟁 이면에는 시장의 조정이 빌미의 작용에서는 충분히 이슈가 되기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내일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을 3개 종목을 자,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셔야 되는 것이 내일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오르고 있는 챗 GPT 관련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는 관련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쪽의 이 종목들은 내일 음봉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종목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3등입니다. MK전자입니다. MK전자는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여있는 국내 유일한 소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모두 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사들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중국이에요.
자, 우리 국내의 중고 반도체를 모아가지고 자, 다시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쪽이 MK전자인데 그 수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자, 일본도 아닌 미국도 아닌 중국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지금 딥시크로 인한 상한가가 났었던 1월 31일 날 관련주 테마로 묶이는 바람에 점상까지 나왔습니다. 자, 관련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자, 보시게 되면 MK전자는 오후장이 되면서 계속 밀리죠. 그렇죠? 점상이 나온 다음에 영망치 음봉이 나오면 지금 피레침 음봉입니다. 특히나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의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 이후에 밀린다는 것은 이제는 만약에 시장 내일도 한 번 차례 뭐 이제 이 시장이 약세 시장으로 한 차례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내일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내일 국내 시장이 반등으로 시장이 전개된다면 NK전자는 추가적인 하락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참 밑에 5일선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제 모두 다 지금 실전 투자 트레이딩 스핀의 프로그램의 기업 정보에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요 보시게 되면 반도체 패키징의 부품인 본 와이어 등의 생산한 업체고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묶여있는 국내 소부장 관련 종목 특히나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 소부장 장비 부품 모두 다 장비 쪽이죠. 장비 쪽에 이 중고 장비들을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수출 비중의 중국의 중고 이 반도체 장비에선 유일하게 밸류 측면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MK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등으로는 지금 NK전자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 종목 자 3등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기술적 반등에서만 꼭 유심히 좀 체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등입니다. 2등은요. 자,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는 최대 주가 중국 둥신 반도체이고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자, SMIC의 협력 관계로 맺고 있고 딥시크 관련 테마로 부각되면서 딥시크로 인한 상한가가 저번 주 31일을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업 정보에 보시게 되면 그대로 옮겨놨는데 자, 최대 주주는 중국 둥신 반도체 지분이 30% 들고 있고요. 자, 특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 최대 생산 기업인 SMIC의 협력 관계로 묶이면서 중국 쪽에 수출하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탄력은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다 보니 2등입니다. 여기 주주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그대로 지금 현재 요 기업의 정보가 여러 다 나오고 있는데 자, 동신 반도체 주식 유한공사의 30%대의 이 지분을 들고 있는 종목이 피델릭스입니다. 자, 메모리 펠립스 기업이고 D램뿐만 아니라 여러 이 장비뿐만 아니라 종목도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개발뿐만 아니라 펠립스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적자 아니면 흑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못 믿겠어요. 저는 중국 기업들은 사실 여러분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좀 못 믿겠다. 저는 사실 좀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상 이 때문에 사실 이제 테마 관점으로 봐야지 중국 기업들의 이 실적 가지고 그 회사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라는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또 이쪽으로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업앤다운의 테마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망의 1등입니다. 대망의 1등은 당연히 오늘도 상한가가 들어간 1위는 GRT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퍼 절단 과정에 쓰이는 보호 필름 등 정밀 코팅 재료성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딥시크 파트너사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AI 서버 업체인 랑차오정 정부와 9천만 위안 약 한 180억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딥시크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또한 1월 31일 날 딥시크 재료가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 같고, 특히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붙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딥시크 관련돼 있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GRT입니다. GRT는 오늘 요 보시면 상한가가 들어가게 됐는데, 특히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주영란님이 38% 들고 있고요. 그리고 CDRB, 자 캐피탈 아시아 파트너가 지금 12%대 들고 있고, 자 대부분이 지금 중국 기업들의 이 홀딩스 자 파트너 대부분이 이제 펀드 쪽에 이 운영사들이 지금 다 들고 있는데, 순수한 중국 기업입니다. 기업 정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 기업이 어느 쪽에다 납품하고 있는지 그대로 이슈를 체크해 놨습니다. 홍콩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분자 방막 소재뿐만 아니라 광학 보호필름 제조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세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대로 예전 이야기도 그대로 메모를 해놨거든요. 중국 소재 중간 기업, 중간 지주 회사로, 자 외상 독자 기업이 WOFE 강송통 광소통리 광학 신재료 집단 유황공사 준휘황쇼핑 준휘황전 발음도 어렵습니다. 준휘광천의 지분의 100% 소유한 홍콩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중국 발음이 휘자하고 르자 발음이 좀 힘든데, 그로 인해 조금 발음이 쉬었습니다. 순수한 기업, 중국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GRT 같은 경우에는 자 랑차오 정보에 이 지금 공급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딥시크 관련 종목 중에서 현재 주도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체크해 보게 된다면, 딥시크 종목의 GRT의 캔들을 본다면 점상 다음에 오늘 시장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장중에 보이다 보니까 점상 다음에 오늘 갭상승의 양봉 그리고 상한가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가까이 지금 되는 자리에서까지도 현재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실적을 보게 된다면 이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작년의 실적이 얼마냐? 1분기 300억에 2분기 300억 그리고 3분기까지 300억. 그래서 총 거의 올해 어닝 지금 올해 컨센서스는 오늘 1,400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국 기업은 실적은 저 또한 좀 예상하기 어렵고, 좀 수치 계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FM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 실전 투자의 트레이딩 스핀의 실적에는 사실 참 이 숫자는 좋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GRT가 이 지금 딥시크 쪽의 관계사에 납품했다라는 지금 납품한 1억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도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무엇보다도 주도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GRT만 보시면 될 것 같죠. 내일 시장입니다. 내일 시장에 만약에 갭상승이 음봉이 나더라도 시장이 지수가 오늘처럼 추가적인 약세가 만약에 연출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더 손을 놀리실 수 있는, 좀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GRT를 먼저 보시고, GRT가 좀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면 두 번째 피델릭스를 좀 보시고, 아예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한 번씩 걸어 놓으실 분들은 MK전자를 제일 하단 자리, 5일선 하단 자리라고 볼 수 있는 7,700원이나 한 8,000원 자리에서 기다려봤다가 급락을 노리셔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당일 청산 기준으로 소자본으로 소량으로 하는 것은 이상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고법, 삼성바이오, 에피스 회계처리 거짓 회계라 보기 어렵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속보입니다. 자, 고법의 삼바 그리고 에피스 회계처리 거짓 회계라 보기 힘들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배팅은 사실 삼성 삼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망치가 나옵니다. 대단한 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망치가 뭐냐? 망치 캔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장중에 이동평균선을 잡아먹는 망치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망치 캔들은 뭐냐?
여러분들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뭐죠? 분봉 여기서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분봉을 한 차례 크게 움직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11선까지 이탈한 자리에서부터 매물 수화를 모두 다 잡아먹고 바디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망치는 내일 장을 위해서 장중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편들이죠. 오히려 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면 자 바이넥스 하고요, 이 셀트리온보다도 바이넥스하고 내일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또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밀리는 이유는 시장 역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삼바가 좋은 자 결과와 함께 장중에 지금 현재 끌어올리는 망치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자 오늘 딥시크가 오르는 거는 시장의 이 약세 시장을 틈을 타서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쪽에 좀 시장이 부각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자 바이브 컴포넌이라든지 플리토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 하고 그리고 딥시크 역량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미국 중국 기업들이 오늘 상승한다라는 걸 끝까지만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구 시장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파락의 양봉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약세 시장이지만 밀리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더 보면 되고 그리고 야수의 심장을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반도체 쪽의 종목들 지금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 자 CRX 쪽보다도 자 HBM 쪽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이 과대 낙폭 쪽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대 낙폭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테크윙이 반등이 좀 빠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테크윙하고 PSK 홀딩스가 지금 8%대 10%대 양 종목 모두 다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내일 시장이 오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대 출발 이후에 개파락이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제일 큰 쪽은 반도체 쪽, 그 중에서 HBM 쪽하고 자 후공정 쪽, 테스트 쪽으로 강한 반등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걸 봐서는 종목은 테크윙과 그리고 PSK 홀딩스가 제일 큰 반응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야수의 심장으로 종가 배팅을 만약에 미친 척하고 하실 분들이 있으신다면 PSK 홀딩스 테크윙으로 약간의 소량으로 넣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 번째로는 자 이 지금 K전력 쪽이죠. 전력인프라 쪽은 사실 딥시크든 뭐 이 엔비디아든 만약에 지금 챗GPT든 어떤 기업이든 전기 먹는 하마들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전기를 지금 전기 수요를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K전력 쪽의 기술적 반등도 내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K전력 쪽에 자 변압기 변압기 플러스 그 일반 이 소형 변압기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특히 오늘 지금 어이없이 좀 빠지고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은 오늘 반등이 났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날 것 같아요. 반등이 날 것 같으니까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하나 더 본다면 자 가온전선과 일진전기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제일 크게 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는 싫어 단 팩트 그대로만 할 거야 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종가 배팅 하지 마시고요. 내일 오전장 흐름을 보고 제가 바로바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역량 전체적인 시장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받는기 때문에 오늘은 다 지나갔다. 오늘까지는 그냥 시장 관망으로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매매했냐 오전장에 다 알려드렸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수익 많이 얻었습니다. 하이젠 RNM을 오전장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는데 특히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음봉 공략까지 했던 종목이죠. 당연히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시작과 동시에 어느 쪽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테마라고 존재할 수 있는 딥시크 로봇 그리고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AI 소프트웨어 쪽이었는데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주도주가 누구였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작과 동시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개파락의 양봉으로 3~4%짜리 양봉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판단하에 여러분들에게 하이젠 RNM을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에서 1%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이 보합권에서 따라 들어갔더래 하더라도 장중에 15%짜리 장대 양봉을 내면서 꺼내냈던 종목입니다. 하이젠 RNM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빨리 끊고 매매를 하자라고 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2%에서 3%대로 들어갔던 종목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6~7%짜리 양봉을 내면서 익절 끝내자는 의견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오늘 장중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죠. CD 매수가 들어왔는 카페24입니다. 카페24의 수급을 보세요. 여러분 하단 자리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비차익이 오늘 30만 주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끝나고 나면 외국인 수량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고 내일도 갭상승의 도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스윙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매매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익절 꺼내셨던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더 카페24가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두 번째 이제 스윙 들어가실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종가에도 이 종목이 좀 관심이 있다. 카페24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잽만 치세요. 잽. 다시 말해서 내일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장대 양봉 오늘 나왔죠? 다음 내일 갭상승의 도치가 장중 12시에 이렇게 전개된다 그러면 12시 기준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태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가 기준에서 양봉 바디가 조금 더 태우고 그 다음 양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유는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먹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세 박자가 모두 맞아 들어가는 게 카페24입니다. 자, 전고점 넘는 자리에서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입니다. 이보다도 더 이론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없습니다. 카페24가 내일 갭상승의 단봉 그리고 보합권에서 단봉에 12시까지 매도 물량이 출현되지 않는다면 내일은 이제 정타 물량이 들어갈 준비하시면 될 종목으로 오늘 종가 배팅 종목으로 카페24 소량으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일 장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전장에 보여드렸던 실전 투자의 라이브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종목 세 종목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 그리고 장중 매매 계속 하시라는 종목 카페24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어지는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우리나라 주도 섹터의 종목들은 전혀 이상 없으니까요. 현재 시장은 미국의 트럼프의 또다시 이제 관세 전쟁, 미중 패권 전쟁에 지금 피해를 받는 각 나라들의 주가 현황이 오늘 오전장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1기에 나왔었던 한번 두드러 맞았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또 판단이 됩니다. 자, 처음이 무섭지 두 번이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손잡는까지가 힘들지 뽀뽀가 힘듭니까? 뽀뽀 다음에 뭡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뭐든지 불확실성, 과거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자리는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왠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한번 두드러 맞았던 사례가 있고 V자 급등으로 몇 개월 뒤 후에지만 다 살아난 걸 본다면 이번도 동일하게 먼저 이제 트럼프는 세게 좀 협박하듯이 두드려 팬 다음에 천천히 이제 협상해 나가는 카드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오후장이 지금 현재 외국인 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충분히 내일,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제일 강한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겁없이 배팅 뿐만 아니라 내일 조금 더 보수적인 보신 분들은 내일 음봉 공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홀딩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전화번호 010-7261-7765번으로 모든 문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좀 중요한 종목들을 대부분이 압축 종목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목 좀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압축 종목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압축 종목 확인하십시오. 자, 밑에 아래 전화번호로 포트폴리오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실전 투자의 트레이딩 스피드 저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자, 내일 8시 30분 얘는 실전 투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내일 시장 오전장도 재미나게,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었죠. 내일 오전장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내일 장도 최선을 다하는 실전 투자의 정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입니다. 네, 내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